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빠른 시간에, 바쁜 시대니까 많은 내용을 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압축시킨 특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국선도 관습 처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관습 처방법은 무엇이냐? 관습 처방법은 지금은 생로병사라 하는데 국선도에서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생장노사라고 합니다. 자, 이 생장노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우리는 척추 관절을 잘 관리해서 바른 자세에 의한 몸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보면 지금은 이제 스트레칭이나 어떤 밸런스, 균형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시중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선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장노사의 비법, 척추관절관리법. 전에는 제가 특별한 척추관절관리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첫째, 우리 몸에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발목 건강법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발목 건강법이 지금은 시범보이기가 뭐하니까 제가 이 방법들은 전부 유튜브에 동작을 올려놨으니까 발목 건강법을 치면 지금 제 모습으로 나와서 시범을 보이는 걸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발목 건강법은 뭐가 좋으냐? 일단 몸의 균형을 잡고 또 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그 다음에는 이 보행의 척감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신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아지냐? 이 신경통하고 대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발목 건강법 생장노사비법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양발 벌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발 벌리기는 요즘은 뭐 다리 찢기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것도 여러 군데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대신하기로 하고, 그럼 양발 찢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체적 부위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가 있느냐? 그거는 첫째, 상하 밸런스, 유연성을 좀 갖추고 기혈순환에 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숨의 원리인 이 하단전의 부위에 모든 이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산소 공급량을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호흡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발 벌리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질병으로는 질병에서는 치질과 설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양발 벌리기에 담겨져 있는 원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양발 벌리기에서 좋아지는 것은 근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발 벌리기에서 질병과 또 우리 신체 부위에 어디가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도가의학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리건강법이라고 해서 머리건강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건강법에서는 우리가 목운동법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는 목운동, 머리목운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목운동을 할 때 좋아지는 부분은 어디냐? 이건 폐, 호흡기 활성, 그 다음에 갑상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준비운동법, 척추관절을 관리하는 법 일부를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연성을 갖추는데 우리가 이 스트레칭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스트레칭이나 우리는 기혈순환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첫째, 숨은 코로만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갖추는데, 우리가 틀을 때, 한 번 이렇게 틀었다 오는 것이 아니라, 틀은 상태에서 더 틀고 더 틀고, 그래서 틀고 틀고 더 틀고, 라는 공식에 의해서, 좌우로 틀어주고, 또 방법은 좌측을 먼저 하고 우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작용의 원리들을 담고 있어 이걸 다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이 방법에서 공식으로 틀고 더 틀고 숙이고 넘기고 돌리고 이러한 공식에 맞춰서 한 동작 한 동작을 거기다가 호흡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꼭 코로만 쉬라고 제가 늘 부탁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을 갖추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호흡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호흡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들여마실 때 아랫배가 나오게 하고 내쉬면 들어가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많이 설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오직 호흡을 시키는데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한 첫 번째 방편이었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수련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정말 우리 1년 4계절의 변화무쌍한 계절의 변화가 오듯이 우리 호흡에도 그보다 못지않게 변화무쌍한 변화가 오는 것이 이 호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숨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첫째, 지금 말씀드렸던 몸을 유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유연해야 몸이 고요해집니다.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숨이 고요할 때 숨이 깊이 들어가서 요즘 반전호흡을 가리키는 분들의 설명을 좀 인용하자면 깊은 숨, 하단전으로 숨을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이런 원리가 갖춰졌을 때만 이런 숨이 쉬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숨의 원리는 우리가 서양에서는 이제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우린 코로만 호흡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쉬는 것은 서양은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을 상해를 입지하기 위한 그 유연성을 갖추는 원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좀 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중량을 갖고 한다든가 또 뭐 아주 빨리 한다든가 첫째는 빠른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빨리 하다 보니까 숨이 차게 되죠. 그래서 이 숨이 찰 때에 코로만 쉴 수가 없으니까 코로 들이마서 입으로 내쉬면 숨이 편안해지죠. 이렇게 해서 서양 스포츠에서는 코로 들이마서 입으로 내쉬는 이러한 호흡이 그 지역에서는 발전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숨을 코로만 쉬어라. 근데 우리가 왜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되냐면 지금 의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숨은 코로 쉬는 게 정상입니다. 자, 코로 숨을 쉴 때 우리가 숨을 깊이 쉴 수가 있고 그때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제가 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이용하자면 우리가 숨을 어떨 때 가장 잘 쉬느냐, 물론 이제 전문 수료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표된 논문 내용을 보면 어떠한 분은 숨을 잘 쉬어서 산소 공급이 적어지는데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뭐 저산소증이 되겠죠. 산소 공급이 적어져서 여기서 모든 질병과 노화가 일어난다 이런 논문 발표를 해서 큰 상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떠한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 결과 우리가 이제 숙면을 취할 때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이 보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우리가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호흡이 길어진답니다. 이 호흡이 길어질 때에 우리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서 그 전날 쌓였던 피로도 좀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그날 써야 될 에너지가 다소 여기서 좀 충전이 돼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우리 국선도 생장노사법에서 비유를 하는데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자면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은 호흡입니다. 이 숨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육신 이 근고를 성장시키고 이걸 이어나가는 것은 음식이죠. 음식에서 많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몸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몸을 또 뭐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이런 육신 관리에는 음식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모든 기운들이 또한 합쳐져서 우리를 이어나가는 또 청춘을 오래 유지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그 국선도 생장노사법이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요, 너무 굶어서 병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도 너무 안 해도 탈이요, 너무 많이 해도 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운동이나 식사를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럼 적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우리가 적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그 운동과 식사의 적당히를 여기서 기준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식사의 적당히 기준은 너무 포만감이 오지 않을 정도. 요 정도의 식사가 적당히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운동이 적당히 한다면은 그 어떤 정도의 운동이 적당히냐? 운동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족을 움직일 때에 숨이 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적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이 지나치게 차면서 헐떡거리다 숨이 턱까지 차면 이건 우리 몸이 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운동이 과하다. 그 사람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유연성을 갖추고 몸을 편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갖고 한 동작 한 동작을 움직이면서 코로만 깊은 숨을 들숨날숨 하면서 운동을 시작해서 나중에 여기서는 제가 숨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숨기운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호흡을 통해서 양질의 에너지를 우주에서 내려와 있는 양질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또 우리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나 레포츠를 즐기고 있는데 이 스포츠와 레포츠를 즐기는데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예를 들 수 있지만 일단 극한 상황까지 가는 스포츠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을 많이 혹사시켜서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유산소 운동에 나가고 나선 걸어라, 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논문을 한 발표를 보면 걷는 건 걷는 만큼만 좋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더 청춘을 갖고 젊게 살려면 우리는 걷는 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걷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이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몸을 극한 체력을 쏟아 부으면서 어떤 스포츠나 레포츠를 즐길 때에 거기서 느껴지는 희열감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도 육신의 기운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서 마지막엔 정신력으로 올라갔다. 또 모든 스포츠가 이건 정신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극한 상황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몰고 가면서 거기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그 스포츠들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너무 그 희열에만 빠지면 또한 우리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명인에게 듣는다는 프로가 한번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 독일 의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타고난 에너지 양이 있는데 이거를 살아가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일찍 소진이 돼서 우리는 빨리 늙고 일찍 병든다. 그래서 그분도 대학 때는 마라톤을 심하게 하고 격한 운동을 좀 했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는 걷기만 하고 산책만 해서 에너지를 보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있는 에너지를 소비를 덜 시켜서 오래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하게도 에너지 소비시키는 행위들만 여기에 있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격한 운동은 피하고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면서 조금씩 써나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병장수의 비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선도 생장노사법은 호흡법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를 재충전을 하고 그 충전을 많이 시켜서 요즘에 축기라고 하는데 축기를 많이 시켜보면 우리 몸은 생장노사의 몸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에는 불행하게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이러한 그 에너지를 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선도에서 전하고 있는 생장노사의 비법, 우리 단전호흡법입니다. 자, 요즘엔 단전호흡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도하고 있으니까 단전호흡이 조금 왜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초장부터 쭉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은 잘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지난번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숨을 잘 쉬고 못 쉬고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자, 그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숨을 진짜로 잘 쉬었다면, 제대로 쉬었다면, 옳은 방법으로 몸을 다 갖춰놓고 옳은 숨을 쉬었다면 그분은 분명히 힘이 훨씬 더 늘어있을 겁니다. 어떤 힘이냐? 그 뭐 내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냐, 외적인 힘이냐? 예, 이것은 둘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호흡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몸이 어떻게 변했다, 뭐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올바른 숨을 다 올바른 몸을 갖춰서 올바른 숨을 쉬었다면 그분은 힘이 엄청나게 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만큼이 늘었냐라는 것은 그분의 호흡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이 수명도 길어지는 것이 이 호흡에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 같은 경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호흡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개는 수명이 한 18년에서 20년밖에 안 되죠. 자, 이제 사람이 잘 먹고 요즘에 호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한 100세 간다고 하고 뭐 거북이나 이런 그 동물들은 또 뭐 한 300에서 500년 산다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 호흡이 얼마나 되느냐? 1분에 한 3, 4회 정도 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분이면 60초인데 1분에 한 6번 정도 10초 호흡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질병과 노화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든 생명과 건강과 힘의 근원이 이 호흡에 있으니 이 호흡의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동안은 너무 많은 곳에서 호흡법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 가장 올바른 방법은 바로 국선도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선도의 숨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숨의 그 맛을, 참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블로그 또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맛 중에 맛은 숨맛이요 길 중에 길은 숨길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해서 흔한 요즘 전문 수련하는 사람들이 소주천을 한다, 임독을 유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임독을 유통하는 것이 또 국선도하고 다른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숨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한번 들여 마셔서 하단제나 모아서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것을 임독 유통, 소주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소주천을 임독 유통을 다 하고 나서 몸이 완전히 열리고 나면 이건 그때부터는 엄청난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숨의 원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힘이 늘어날 때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만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이 보면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을 많이 얻어서 모으다 보면 거기서 또 많은 좋은 내용들을 간추려서 퍼즐을 맞춰서 엑기스를 하나 빼고 나면 그거를 굉장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극한으로 몰고 가서 우리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혹사를 시켜서 얻어지는, 마지막에 모든 걸 내려놓고 얻어지는 이 기운,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또 한 가지의 기운이고, 또 우리 국선도 수련하는 분들이 전국에 많지만 이 전문 수련을 해서 힘도 많이 늘고 단법이 많이 올라가서 수련을 아주 오래 제대로 올바르게 잘해서 숨을 제대로 잘 쉬는 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정확한 세상의 이치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흡의 원리는 끝도 없죠. 그래서 이 단전호흡, 국선도 단전호흡을 처음에 알리신 청산도인께서는 이 건강법, 생장노사의 비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시범을 보였는데, 그 시범을 보일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돌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청산도인의 그 돌 깨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23cm가 되는 바위를 그 자리에 놓고 다 격파를 해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뭐 그뿐이 아니라 서기 2000년사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시범들을 나와서 다 보이면서 이 단전호흡을 통해서 국선도 이 숨 쉬는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얻어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세상에 내보내서 이것을 많이 알리고 지금도 또 저희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국선도의 숨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이상 더 많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숨을 잘 쉬는 몸을 만들어라. 숨 잘 쉬는 몸이 무엇이냐? 저희는 특별한 척추관절관리법이라고 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 양발찢기, 또 목운동법, 발목운동법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제가 생활건강에 도움이 되시고자 여기 국선도 생활건강실천에서 많이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디나 들어가면 다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몸 만드는 법, 숨 잘 쉬는 법, 또 특별한 척추관절관리법의 일부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올바르게 몸을 만드는 방법을 갖춰야만이 비로소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있다. 근데 그 숨을 쉴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일단 몸이 유연하게 만든 뒤에 몸이 안정이 돼서, 몸을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고요해진다. 이때 숨을 깊이 쉴 때에 속에서 에너지가 재생산이 돼서 우리가 청춘을 오래 유지하면서 생장노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숨의 원리다. 이렇게 간편하게 제가 정리를 좀 오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몸을 만들어서 이 호흡을 한번 꼭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서 또 특강이라는 명분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런 걸 배워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또한 저보다 더 건강하게 생장노사의 삶을 가지시고자 하는 저의 기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마음에서 계속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멘탈 스포츠라고 하는 이러한 그 스포츠를 많이 하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체력과 근력과 기력. 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력은 웨이트를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서 얻어지는 게 근력이고, 저희는 아주 올바른 몸으로 잘 갖춰서 깊은 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기운을 저는 숨기운이라고 했는데 그걸 기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력과 근력을 적절하게 잘 얻어서 우리가 생장노사의 비법을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끔 드라마에도 나오고 많은 곳에서 매스컴을 통해 나오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이렇게 갖고 멋있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더 멋있게 이 세상을 오래오래 살아야 될 우리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졌기에 이 승에 지금 살고 있고, 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한낱 허공을 떠돌아다니고 기어다니는 귀신들에 불과한 겁니다. 자, 우리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약도 먹고 음식도 골라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너무 일찍 병이 들고 그 질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더 늙고 그렇게 해서 비명의 저승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서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체주의 사상을 우리가 이 사회에 좀 뿌리를 내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서 누구나가 질병 없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모두가 다 깨닫고 살게 될 것이냐, 이러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음의 원리이니, 여러분들의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행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고루고루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선도 생활건강 실천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전하고 있는 강대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